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저는 만 35세 뇌종양 환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뇌종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는 만 34세 뇌종양 환자입니다 라는 영상을 올린 지가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 저도 이제 뭐 한 살 더 먹었고,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뇌종양 수술을 작년 4월에 수술을 한 이후로 뇌종양에 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뇌종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종양의 범주는 뇌뿐만 아니라 뇌를 둘러싼 이 막이라든지 뇌신경, 그리고 뇌를 감싸는 두개골, 그리고 두개골을 감싸는 두피, 이런 곳에 종양이 생기면 모두 다 뇌종양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뇌랑 이 소뇌를 연결하는 부위를 이제 중뇌라고 하고요. 그리고 뇌관은 거의 정중앙에 있죠. 그리고 뇌관이 있고 그 밖에 뇌하수체나 뇌신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12가닥의 뇌신경이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뇌신경은 이제 뇌관에서 교차돼 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뇌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왼쪽 팔다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이 발생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들도 이제 침범한 위치에 따라서 뇌종양과 비슷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서는 뇌종양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MRI, CT, CT만 해도 검사하면 나옵니다. 뇌종양이 있게 되면 두통, 구토, 간질, 발작, 신경마비, 그리고 안면마비 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종양이 커져서 뇌를 둘러싼 이제 뼈가 있죠. 이 두개골은 이제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뇌종양이 커지게 되면 이제 뇌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뇌압이 증가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구통, 그리고 구토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종양의 주위신경을 압박하게 될 경우에는 팔과 다리 등의 신경마비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종양이 뇌피질, 이 회백질이죠. 회백질을 자극하게 될 경우에는 간질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종양에 의해서 뇌가 밀리게 되면 뇌밀림 현상, 그리고 시각장애, 안면신경마비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왼쪽 얼굴이 조금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뇌종양이 있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뇌를 보면은 이제 앞부분이 이제 전두엽이고 두정엽, 그리고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구분하는 이 구분을 이제 회라 그러고 튀어나온 부분 구라 그럽니다. 예, 전문적인 용어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뇌의 이 발생 부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두엽에 발생했을 때는 인지적 기능이 담당하는 것이 이제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성격 변화라든지 정동장애, 이제 움직이는 것, 장애들, 편마비, 한쪽 편마비, 보행장애, 걸어다닐 때 똑바로 걷지 못하는 거든지 운동 저하 능력. 그래서 뇌종양 환자분들은 이제 앞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거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발생한 부위, 이제 측두엽입니다. 측두엽 부위는 이제 이 귀 바로 옆에 있죠. 측두엽 부위는 언어, 청각, 감정 변화 등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측두엽에 손상이 있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언어 표현, 이 말을 잘 못하게 된다든지, 특히 언어 표현은 왼쪽 뇌 측두엽에 특히 언어 표현이 많죠. 우리 거의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장애 같은 것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두엽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이제 장기 기억 보관하고 있는 해마가 측두엽 옆에 사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마랑 가까이 있는 곳에 이제 뇌관이 있죠. 이게 숨줄기라 그럽니다. 이 뇌관을 이제 침범하게 되면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뇌관을 다치게 되면 이제 안구 운동, 그게 잘 안 되거나 운동마비, 감각마비,
뇌관을 다치게 되면 이제 그러한 뇌신경 증후군들이 발생됩니다. 이 뇌관에 발생된 뇌관 종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술이 어렵습니다. 두정엽입니다. 두정엽은 이제 머리 여기 위쪽 부분이죠. 전두엽과 측두엽 위쪽 부분이 있네요. 파란색 부분인데 여기 두정엽은 이제 감각, 지각, 언어력 담당. 이 언어력이라는 것이 이제 이 어느 쪽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정엽에 손상이 가게 되면 빛, 감각, 압력에 대한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좌우 구분, 오른쪽 왼쪽 구분을 잘 못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 파악 능력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장소라든지 날짜, 시간 여기에 대한 이제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두엽에서 사실 두정엽과 전두엽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측두엽에서 이제 후두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후두엽입니다. 초록색. 후두엽은 시야를 담당합니다. 후두엽을 다치게 되면 이제 시신경이 사실 후두엽 쪽에 이렇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치게 되면 이제 시야 결손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 이제 손해인데 손해 이 부분이 운동 조정 능력을 담당을 합니다. 이 손해를 다치게 되면 손해 손상이 가게 되면 오심 그러니까 막 추위를 느끼게 되죠. 춥지도 않은데 괜히 춥게 느껴지거나 구토 증상 물론 발생할 수 있고 균형 감각 그러니까 한쪽 발로 서가지고 오랫동안 지탱 못하게 되는 것 그리고 복시 현상 왜냐면은 이 손해랑 후두엽이랑 가깝게 있죠. 그래서 물건이 이게 두 개로 보이는 저도 이게 손가락이 가끔 이게 두 개로 보입니다. 이 복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보행장애 물론 운동 조정 담당하는 뇌이기 때문에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생한 부위 이 측두엽은 사실상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손해에 모두 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측두엽, 오른쪽 측두엽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만 두정엽과 전두엽에도 그리고 후두엽에도 지금 조금씩 영향이 미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손해 쪽에도 물론 이제 점점 퍼지게 되면은 이제 그렇죠. 여기가 이제 원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뇌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종양의 종류를 보면 자, 뇌종양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발생 부위,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악성도, 얼마나 이게 악한 놈인지, 뭐 양성인지 악성인지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포, 무슨 세포에서 발생했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눠서 우리가 뇌종양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발생 부위를 보면 원발성 뇌종양이냐, 전이성 뇌종양이냐를 보게 됩니다. 자, 원발성 뇌종양은 뇌 자체에서 생긴 겁니다. 뇌 조직이나 뇌막에서 뇌에서 직접 발생된 것입니다. 원래 발생 부위가 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원발성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이성 뇌종양은 2차성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2차. 원래 이 다른 쪽에 있는 암이 뇌로 가서 그래서 뇌종양이 발생된 거죠. 신체 다른 암이 혈관을 타고 뇌로 전이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이성 뇌종양 대부분 다 이제 폐암 하는 분들, 폐암이 이제 이 손해 쪽에서 올라가서 뇌종양이 생기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폐암이나 암들, 육종암이든 아니면 그렇죠 골수암이든 뭐든 다 이게 뇌로 전이가 되는 이 경우는 전이성 뇌종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악성 뇌종양이냐 양성 뇌종양이냐를 나누게 되는데, 자, 악성 뇌종양은 이제 원발성 뇌종양에서도 악성 뇌종양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이성 뇌종양에서도 조직 검사 결과 악성 뇌종양, 당연히 전이성 뇌종양은 무조건 악성 뇌종양이죠. 왜냐하면 암이니까요. 원체 자체가 다른 쪽의 암이 머리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악성입니다. 암입니다, 암. 그래서 이게 악성 뇌종양을 이제 암이라고 그러죠. 뇌암인데, 신경교종,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에서 생긴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신경교종은 이제 악성 뇌종양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뇌전이암, 이 뇌전이암이 이제 대부분 다 악성 뇌종양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양성 뇌종양도 있습니다. 수술하면 낫습니다. 양성 뇌종양은 뇌를 감싸고 있는 내막에서 발생되는 그 뇌수막종, 그리고 청신경에서 발생되는 청신경초종, 그리고 뇌하수체에서 발생되는 뇌하수체 종양, 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양성 뇌종양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발생 부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양성 뇌종양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발생 부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이냐 악성이냐 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발생된 부위가 너무 좋지 않은 부위이거나 뇌세포에 상당히 타격을 주게 되면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 뇌종양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구성세포입니다. 뭐 조금 말씀드리다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신경교종. 신경교종이 이제 교모세포종까지 발생되는 것이죠.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이고, 역행성 성상세포종에서 교모세포종으로 발생되는 것이 이제 신경교종 안에서도 이제 구분이 또 들어갑니다. 뇌수막종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뇌수막종은 양성종양이죠. 그리고 신경초종, 그리고 뇌하수체 종양 등 그 어느 세포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구성세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뇌종양의 치료. 그럼 뇌종양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뇌종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일단 조직학적 검사입니다. 무슨 뇌종양인지를 알아야 되죠. 뇌종양의 종류, 위치, 크기에 따라서 뇌종양의 치료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혈액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로도 뇌종양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생검, 이제 생물을 직접 검사하는 것, 그리고 개두술, 아니면 경우에는 이제 종양세포를 어떻게 드러내냐, 이게 차이가 있겠죠. 개두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개두술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죠. 뇌 두피를 찍고, 그리고 두개골을 열어서 내막은 3겹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내막을 찢어서 안에 있는 종양세포를 직접 드러내서 어떤 세포의 종양인지, 그게 악성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수막종, 뇌신경초종, 뇌하수체 선종과 같은 양성뇌종양은 수술적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내시경 치료, 내시경을 이용한 뇌종양 수술도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두술을 하지 않습니다. 내시경, 구멍만 뚫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크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의 부담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성뇌종양의 경우에는 빨리 자라나는 특성이 있고요. 주변의 침윤력, 침습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뇌종양이냐 뇌암이냐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 왜 뇌암이라고 하지 않고 뇌종양이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종류가 워낙 많죠. 그래서 뇌종양은 악성암보다도 양성 조직이 많기 때문에 뇌암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추신경계 종양은 몸 전체에 전이가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외과에서 보죠. 신경외과에서 보는데, 이것은 원발성 암 자체가 뇌에서 발생되어 있는 발생한 뇌종양인 경우에는 온몸 전체로 퍼지지 않습니다. 뇌 안에서 퍼집니다. 그래서 뭐 전두엽에서 후두엽으로 갑자기 뭐 퍼진다는 개념도 그렇지만, 갑자기 이제 측두엽에서 발생한 것이 전두엽에서 갑자기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후두엽이나 손해에서 발생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 안에서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뇌이죠. 가장 큰 이게 중추신경계니까요. 뇌종양은
그렇죠. 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암과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상 뇌암으로 말씀하게 되면 언어적인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주로 뇌종양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종양의 종류는 조직학적 분류로는 WH 분류로 15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세 분류로는 한 300여 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원발성 뇌종양의 대분류, 이제 원발암이죠. 저는 제가 다른 암이 있어서 머리에 뇌종양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발성 뇌종양은 이제 크게 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뇌수막종입니다. 1위, 발생 빈도 1위입니다. 뇌막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뇌하수체 선종이 이제 두 번째고요. 뇌하수체, 이건 호르몬 분비에 관련되는 뇌하수체에서 발생되는 경우. 그리고 뇌교종이죠. 요게 바로 대뇌 자체에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소속이 됩니다. 뇌 자체 신경교 세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대뇌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뇌종양입니다. 그리고 뇌신경에서 발생하는 뇌신경 청신경 초종이 있습니다. 뇌 청신경이 발생하는 청신경 초종이 대표적인 것이고, 뇌종양의 현실. 자, 그런데 뇌종양은 이제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뇌종양 환우분들 상당히 적습니다. 뭐 다른 암들은 이제 비교적 좀 많이 걸리는 암들은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죠. 특히 담배를 다들 많이 피시니까 폐암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분들 많이 걸리시는 이제 위암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성암으로 유방암, 자궁암, 뭐 남성암으로 본다면 전립선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로 우리가 많이 걸리는 암들이 있지만 뇌종양은 걸리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종양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양성 뇌종양은 뭐 수술하면 낫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 뇌종양의 44%는 양성 뇌종양이지만 위치에 따라서 완전 절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암은 완전 절제가 가능한데 뇌는 완전 절제가 불가능하죠. 모두 잘라내게 되면 뭔가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완전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발을 잘합니다. 이게 재발 위험성 상당히 큽니다. 재발 위험성은 이제 악성 뇌종양의 경우에 그 췌장암보다 더 강력하죠.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자,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뇌사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뇌사입니다, 뇌사. 뇌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주로 이제 사망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심장사를 가장 큰 사망이라고 하는데, 뇌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분들 대부분 다 뇌사 상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식물인간과 뇌사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뇌가 사망, 뇌가 죽은 경우죠. 발생 원인, 현재까지 발생한 뇌종양의 발생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전 여부에 대해서도 일부 유전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도 사실 제가 친척이나 제가 여러분들 뇌종양에 걸린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종양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래서 암은 1기에서 4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뇌종양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학적으로 양성이냐 악성이냐로 구분했고, 자, 이제 악성의 경우죠. 악성이 이게 암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악성 뇌종양의 경우 그레이드에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는 양성 뇌종양으로 보게 되고요. 3단계에서 4단계는 악성 뇌종양으로 보게 됩니다. 3단계나 4단계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침습성, 이제 다른 뇌조직까지도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상태, 스며들어 있는 상태를 이제 침습성이라 그러는데, 침윤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악성 뇌종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3단계, 4단계일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암으로 보자면 이 단계가 뇌암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저는 여기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뇌종양 중에서 악명도가 높은 뇌교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신경교종인데요. 신경교종에서 여기 4급이 되면은 이제 그레이드 4가 되면 요게 교모세포종이고요.
여기 그레이드 3가 되면 역행성 성상세포종입니다. 여기가 성상세포종, 1, 2는 이제 양성으로 구분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조직학적인 악성도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다르죠. 아주 진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들, 요 부분들이 이제 악성 뇌종양으로 시뻘겋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 악성 뇌종양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활동적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타입을 보면 DNA 타입으로 뮤텐트 타입이 있고, 그리고 와일드 타입이 있습니다. 와일드 타입은 이제 그렇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뮤텐트 타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로 컨트롤이 가능한 타입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야생성 타입인 와일드 타입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레이드 3의 뮤텐트 타입이라서 아직 여기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여기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상당히 진행이 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뇌종양 분류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발생된 WHO 구분 그레이드 3 역행성 성상세포종은 2년에서 5년 생존율을 10에서 30%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WHO 구분 4단계인 교모세포종은 1년에서 2년 생존율을 10%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다 성상세포종이죠. 성상세포종. WHO 등급 그레이드 2 성상세포종 3년에서 10년, 그리고 역행성 성상세포종은 2년에서 5년 생존, 10에서 30%, 그리고 교모세포종, 여기 교모세포종이 이제 그레이드 4가 되면 1년에서 2년 생존율 10%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핍지교종입니다. 핍지세포. 여기 이제 그레이드 2가 되면 핍지 성상세포종. 이게 이제 5년에서 12년, 좀 길죠. 그리고 역행성 핍지 성상세포종이 있습니다. 핍지 성상세포종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핍지교종도 있고 역행성 핍지교종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역행성 핍지교종 같은 경우에는 뭐 2년에서 10년 생존율 40에서 80%까지도 보게 되고, 핍지교종도 20년 생존율도 있습니다. 예, 핍지교종들이고, 여기가 이제 성상세포종들이고, 예, 성상세포, 핍지세포, 이 세포의 명리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 환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암종에 비해서 적습니다. 연간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만 명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2만 명씩 사망합니다. 미국 이게 NCI 보고 자료이고요. 지난 30년간 뇌종양 발생률은 25% 증가 추세입니다. 이게 특히 뭐 휴대폰 사용, 특히 요즘 뭐 5G라든지 이 전파가 상당히, 휴대폰 사용이 뇌종양의 발생에 미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논문들이라든지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전혀 저는 그게 근거가 없다라고는 안 봅니다. 그게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특히 요즘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되어서 전파 공해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게 뇌종양 발생은 좀 증가 추세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에서 두 번째로 빨리 진행하는 종양입니다. 자, 65세 이상 인구에서 1위가, 제일 빨리 진행하는 1위가 폐암이고요. 3위가 흑색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죠, 뇌종양이. 자, 뇌종양은 폐암이나 흑색종과는 달리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것은 뭐 담배를 피지 않는다라든지 뭔가 다른 걸 해가지고 예방을 할 수가 있겠지만, 폐암이나 흑색종의 예방 방법이라든지 있겠지만, 뇌종양은 예방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뇌종양으로 진단 당시에는 평균 환자의 22년 생명이 단축됩니다. 네, 뇌종양 일단 진단나게 되면 평균적으로 환자의 생명력은 이렇게 단축이 되게 된다.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지만 뇌종양이 판정되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뇌교종은 이렇게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붉은 것이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악성 뇌종양, 이제 뇌암이죠. 이제 그레이드 3, 4에 해당되는 그 치료를 좀 비교한 것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뇌종양 개두 수술 비용은
약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게 됐을 때 금액입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같습니다.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해서 평균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병실비, 입원비는 물론 이제 따로 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서 퇴원까지 평균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보다 200만 원 정도가 쌉니다. 그리고 병실료는 일본 같은 경우 6인실은 무료입니다. 네, 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 그레이드 3 판정 시에는 반사선 치료와 일반 항암제만 투여하게 됩니다. 표적 항암제 테모달은 그레이드 4 교모세포종 확진자에게만 6사이클 5일 먹고 23일 쉬고 하는 6사이클만 처방하게 되고, 상급에 처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과잉 진료가 돼버리고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일본은 수술 후 악성 그레이드 3 판정을 받게 되면 교모세포종과 동일하게 입원 중 방사선 치료 30일 하고, 그리고 표적 항암제 테모달을 45일간 병행 실시하게 되고요. 테모달을 계속 먹게 됩니다. 계속 퇴원 후에도 사실 그레이드 3에서도 이제 처방을 한다는 것이죠. 퇴원 후 한국의 경우 그레이드 3급에서는 테모달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테모달 처방 시에 5일치 약값은 약 1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 더 정확한 금액을 아신다면 알려주십시오. 뭐 그렇고요. 어쨌든 일본이 더 쌉니다. 일본은 5일치 약값이 한도 금액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이제 월 평균 수입이 얼마였고 연간 소득이 얼마였고 그걸 체크했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월 급여가 대략 월 200만 원 정도 되는, 예, 비즈니스 월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월 50만 원 한도 금액 적용해서 테모달 5일치 약값은 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일본은 표적 항암제 5일 복용 23일 휴식을 최소 1년 이상은 실시를 합니다. 최소 1년이니까 12사이클 돌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레이드 3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일본에서는 일본 간질협회 간질 환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뇌종양 수술을 하게 되면 뇌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간질 발생, 뇌전증이 발생될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간질약을, 그러니까 뇌전증 방지제 항경련제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질협회에 이제 간질 환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치료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든지, 그리고 주택 이제 융자 구매를 할 때 보면 주택 할부 상환 지원 제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건 당시 일본에서는 뭐 지진 보험이라든지 주택 구매 그러니까 그렇죠. 융자 대출할 때 항상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가입을 했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장애인으로 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보다 일본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교정 분류, 그러니까 악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레이드 2, 3, 4가 있는데 2에서 3가 되고 4가 되는 거죠. 발생했을 때 6개월 이내로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는, 이게 바로 교모세포종인데 교모세포종으로 바로 되는 경우가 있고, 미만성 성상세포종이 역행성 성상세포종, 퇴행성 성상세포종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이게 이제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랬다가 한 1년 뒤에 바로 교모세포종으로 발전한 경우 있습니다. 이런 코스를 밟는 경우도 있고, 코스라고 하기 좀 그런데요. 핍지교정도 이제 역행성 핍지교정이 되기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이건 이제 핍지세포니까 좀 역행성 성상세포랑 또 다른 거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그레이드 2, 3, 4 공통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다 들어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3부터 역행성 성상세포종, 역행성 핍지교종에서도 테모졸로미드, 테모달이라는 게 표적 항암제인데요. 뇌종양에 듣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요걸 이제 같이 먹이는 경우 있습니다. 그레이드 3나 4 이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뇌종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암종과는 차이점이 좀 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종양에 관해서는 좀 다르게 일반적인 암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가 그 뇌종양에 대한 분류, 뇌종양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뇌종양으로 사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뇌사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심장, 그래서 뇌종양 환우분들, 뇌질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몸으로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신경교정 같은 경우에는 온몸으로 퍼지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뇌사 상태로.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조용히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다가 간다고 그러죠. 조용히 고통 없이 자다가 가는 병. 예. 이렇게 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여기 가슴에 구멍을 뚫고 힘들게 항암제랑 싸우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이 테모졸로미드 같은 경우에는, 테모달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경구용 항암제이고, 이렇게 뭐 고통스러운 온몸의 고통, 통증을 느끼면서 이렇게 힘들게 죽어가는 그런 항암제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은 멀쩡한데 또 정신적으로 또는 결국 뇌질환자니까요. 뇌질환이기 때문에 뇌질환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오늘은 좀 다른 암종과 이만큼 차이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